요즘 월가에서 2023년 앞두고 이제 연말이니까 보고서들 많이 내는데요. 그 종합을 해보니까요. 야, 놀랍습니다. 월가의 탑픽이 한국입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 제가 한국인이라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저는 미국 주식하기 때문에 한국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월가가 콕 집은 탑픽, 그 많은 나라 중에 내년 탑픽이 한국이래요. 결국은 내년에 반도체가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 보시면 빅뱅크라고 돼 있지만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낸 걸 종합해보니까 진짜로 1순위 한국입니다. 물론 같이 대만도 딸려왔습니다. 한국과 대만을 2023년 탑픽 투자처로 선정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저도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코스피를 봤어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진짜 한국 계신 분들은 주식 지겹긴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미국은 이제 1년 차거든요. 미국은 이제 하락장 1년 맞았는데 코스피는 사실상 2021년부터 고점 찍고 거의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정확히는 2021년 중순부터 고점이었습니다. 3,300 찍고 내려갔는데 선배네요. 하락장 선배.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반도체가 선행 지표고 세계 수출 경기, 제조업 경기에 가장 선행하는 그런 지표로 표현되는 게 한국, 또 대만이니까 내년에 먼저 바닥 찍는 건 한국, 대만이고 또 오를 땐 강하게 오르니까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거의 30% 넘게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공교롭게도 200일선에 딱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은 자기들 시각에서 봤을 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ETF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인이면 굳이 코스피라는 지수를 사러 원화로 안 바꿔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WY라는 ETF를 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달러가 약세가 되고 내년에 원화 강세가 되면 이 EWY에 반영이 됩니다. 환 노출 상품이라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가 약해질 것 같고 한국이 좋을 것 같다면 EWY를 사시는데 그게 외국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골드만삭스는 대만도 아니고 한국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원화 강세. 그래서 만약에 EWY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 30%까지도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 한국 증시가 반도체기도 하고 또 수출주라서 경제가 화랑이고 경기가 좋을 때는 미국 증시보다 더 좋습니다. 작년에. 여기 2020년이었어요. 상승장에서는 한국이 더 좋고요. 하락장이나 횡보장 이럴 때는 이제 언더퍼폼, 그러니까 미국보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엔 또 한국 차례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정확히는 또 반도체 강세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야, 요즘 진짜 근데 반도체가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한국이 주목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좀 미국에서 이슈가 대단하긴 한 것 같은 게 바이든 대통령이요, 취임하고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 공장을 방문했대요. 야, 저도 몰랐는데 여태까지 바이든이 한 번도 안 갔나 봐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미국에 지어져 있는 한국의 공장 중 통틀어서 처음으로 간 곳이 이 SK 실트론, 정확히는 SCC인가요? SK 실트론의 자회사 공장인데 요거 만드는 회사래요. 요거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요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항상 들고 강조하잖아요. 요거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 가가지고 이거 봐라,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이 될 거고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이제 게임 체인저다 그러면서 SK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고임금 일자리 미국에 만들 거다. 지금 이 공장도 대졸하기도 필요가 없다. 대졸자 아니어도 연봉이 무려 10만 달러가 넘는데요. 평균 연봉이니까 뭐 약간 오해가 있겠지만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고임금 일자리 만들었다. 고맙다. SK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멘트는 이거였죠. 중국의 공급망 인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표현도 되게 의미심장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도 SK 최태원 회장하고 몇 개월 전에 만났었죠.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직접 못 만나고 방문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물어봤대요. 미국에 공장 지어줄 거지? 막 이렇게 물어봤다네요. 이게 여담으로 나오던데 기사에 보니까 SK 하이닉스 공장 있잖아요. 이때도 막 반도체도 만들어주고 배터리도 해주고 의약품까지 만드는 이 기업 총수가 내 지인이 돼서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이런 기사도 보니까 이때 고마웠던 거를 가서 보답을 한 것 같아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SK가 공장 지어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 보실 것 같은데요. 바이든이 또 SK만 간 게 아니고 유명한 또 반도체 공장 있죠. TSMC. 애리조나 공장으로 가는데요. 이게 12월 6일 가는 걸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진짜 거물들이 다 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사실상 전 세계의 그 반도체 경로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막 수출 규제하고 이런 걸 다 통제하는 진화 로몬도 상무부 장관, 애플 CEO, 엔비디아 CEO, AMD CEO, 그리고 TSMC 창업자 겸 회장 CEO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 여기 생산 설비 반입식이라는 행사를 하는데요. 요 행사 하면서 밀어주기 하겠죠. TSMC
최고다. 역시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다 이러겠죠. 확실히 진짜 지금 한국하고 대만 이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핏줄 같은 존재니까 중요해지는 것 같고,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삼성도 2021년에 이재용 회장이 당신 부회장이었는데 그때 새해 첫 현장 경영으로 이 설비 반입식,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넣는 행사입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이런 걸 상징적으로 중요시 여긴 행사인데, 그걸 이제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 지역의 공장에 하는 행사를 내일 하는 겁니다. 12월 6일 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업데이트 소식을 드리면, 야, 이게 참 부러운 게요. 여러분, TSMC 공장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5나노 정도 되는 기술의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워낙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 AMD 이런 핵심 고객사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더 최신형 반도체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TSMC 입장에서 땡큐잖아요. 삼성이랑 또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차세대 최신형 반도체를 만들고 사줄 고객이 확보되는 거니까, 그래서 12월 6일 날 발표되는 게 이게 숫자가 5, 4, 3, 2, 1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나노였는데 이제 4나노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량도 훨씬 늘린대요.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사준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참 부럽습니다. 두 번째 공장도 짓는데 그것도 더 최신형 반도체 3나노 공장 짓는다고 하죠. 아, 참 밀어주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 기사도 나온 겁니다. 애플에 이어서 엔비디아, AMD까지 TSMC 미국 공장 반도체 밀어주기 발표. 심지어 AMD CEO는 좀 있으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TSMC 본사 대만에 있죠. 대만 가서 더 최신형 반도체 2나노 이런 거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같이 협업해서. 야, 반도체 전성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가 다 반도체 서로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TSMC의 몸값하고 삼성전자 몸값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경쟁하면서. 그렇게 되고, 이건 정치적인 얘기로 이 애리조나라는 지역이 저도 몰랐는데요. 원래 바이든 대통령을 밀어주는 지역이 아니었다네요. 지난 72년간 이 애리조나라는 지역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단 한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대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안 밀어주고 바이든 대통령을 밀어준 지역이라서 엄청나게 바이든이 고마워하는 지역이라네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더 밀어주려는 경향도 있다라는 분석글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마침 TSMC가 지으니까 막 이쪽에 대한 일자리도 만들어주려고 하고 도와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요거는 여담이었습니다만은 애리조나가 그런 상징적인 또 지역이기도 하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한국도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쯤에 여기 미국의 텍사스주에 테일러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 부지에 여기 착공 아마 내년 1분기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 안 났는데 한국 대통령도 갈 것 같고, 그러면 바이든도 참석할 것 같고, 다 가겠죠. 삼성 이재용 회장도 갈 것 같고 다 가서 이때 또 한번 반도체 행사하고 이러면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야, 요즘 바쁘네요. 진짜 뭐 반도체 공장 진짜 미국에 지어지니까 진짜 골드러시 마냥 반도체 공장이 미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투자도 뭐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내년에 또 주목받을 것 같아요. 1분기에도. 아직 날짜는 안 나왔지만 1분기에 유력하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유럽도 기사가 좀 제목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수조원 줄 테니 제발, 삼성전자에 쏟아진 러브콜인데 진짜 맞는 말입니다. 지금 유럽도 이번 주에 결과 났습니다. 한다 했는데 합의가 된 거거든요. 무려 59조 원에 달하는 유럽 연합발 반도체법이 합의됐어요. 사실상 이러면 통과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럽도 지금 삼성이랑 TSMC한테 공장 좀 제발 유럽에 지어달라고 난립니다. 난리. 근데 지금 서로 미국에 먼저 짓고 해야 돼서 바빠서 못 지어주고 있을 정도죠. 그래서 당장 유럽은 2030년까지 반도체 점유율을 지금 10%에서 2배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반도체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날 테니까 점유율을 2배 늘리려면 사실상 생산량은 곱하기 2, 4배 해야지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앞에 기사처럼 수조 원 줄 테니까 제발 좀 지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총력전입니다. 이번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공급망 대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생존 전쟁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거의 뭐 에너지 기름하고 비견될 정도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이든이 SK 실트론 가서 중국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라고 한 그날 바로 똑같은 반박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도 지지 않겠다. 알리바바, 텐센트까지도 다 불러가지고요. 독자 칩 만들자.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반도체 자금률 높이자. 중국도 지금 총력전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영국의 AR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중국의 반도체 설계의 대부분은 요거에서 90% 의존합니다. 야,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는 영국에 이 기업 없으면 완전 꾀꼬닥인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근데 지금 영국이랑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앞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중국의 시위대가 있었는데 그걸 취재하던 영국의 BBC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BBC 기자를 영국 기자를 중국의 공안들이 구타한 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막 영상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측에서는 아니다, 우린 기자인 줄 몰랐다 이러는데 막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과해라, 외무부 장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중국도 이제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민심 안 좋으니까 영국 총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중국하고 끝났다. 이게 정말 저 사건 때문만이라고 하긴 그런데 저게 도화선이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총리가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 중국이랑 잘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중국은 안 바뀌는 나라다, 우리 기자 때리는 거 보고 느낀 건데 이제 우리는 쟤네랑 협업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강력하게 갖고 있는 반도체 설계 무기가 ARMA 독점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아유 큰일 났다, 영국이랑 관계 끝나면 우리 반도체 당장 진짜 설계가 안 되잖아요. 90%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감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지금 중국하고 단절 준비를 계속하고 있대요. 공공기관에 있는 중국산 CCTV 이런 것도 다 감시한다는 목적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다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둘 유럽도 좀 등 돌리고 있다, 대중 강경책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각자 도생하자 이런 느낌이고, 참 이게 지금 중국의 반도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요, 보이시나요? 이게 반도체들이고요, 아이폰인데 한 여성이 홍콩 통해서 우회해서 중국으로 반도체를 밀반입하다 걸린 거예요. 이게 기사 크게 났는데 외신에 이게 뭐냐면 임신 보조하는 기구인가 봐요.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받쳐주는, 그러니까 임신인 척 거짓말하고 그 안에다가 배랑 이제 기구 사이에다가 반도체 프로세서 200개랑 아이폰 9개를 배에 숨겨서 들어올려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요즘에 반도체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아이폰도 너무 귀하대요. 비싸대요. 중국에서 구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 마약을 밀반입했을 거 아니에요. 뭐 요즘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오죽 반도체가 비싸면 반도체를 밀반입. 야, 이게 참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겠지만요. 그런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진짜 반도체가 이 정도로 귀하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상 깊어서 가져왔고, 중국도 지금 저렇게 반도체 난이 왔고 일본도 27년까지 반도체 부활 총력전 하겠다. 그래가지고 8개 기업 모여가지고 도요타, 뭐 덴소, 뭐 소니 뭐 다 모여가지고 합작사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라피더스. 빠르다라는 의미래요. 무슨 말이냐면 2027년까지는 빨리 2나노 따라가자.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일본도 지금 큰일 났다 싶어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중요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상황도 좀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반도체 중요해진 입장에서 또 골드만삭스나 월가에서 좀 바닥을 친다면 반도체가 먼저 바닥을 치지 않겠냐라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반도체 중요하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서 타픽을 내세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지금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말간에도 그렇고 삼성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임원들한테 사표 내라고 막 그랬대요. 인사 시즌이잖아요, 삼성. 그래서 내년에 실물 경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주가는 조금 약간 별도로 봐야겠죠. 근데 저도 봐도 내년에 실물 경제 타격은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연말이니까 임원분들 다 퇴직 대거 통보했나 봐요. 주말간에 기사 나던데 반도체에서만 부사장 10분 정도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하고, 원래 임원분들부터 내보내잖아요. 계약직이니까. 삼성전자 전 부문에 걸쳐 수십 명의 부사장급 임원이 물러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삼성 말고도 보시면 대기업들 임원부터 줄이더라고요. 한 분석기관이 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번 대기업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 임원 자리가 줄어드는 거. 여기 무섭습니다. 책상 빼고 있습니다. 참, 임원분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재계약 안 하면 끝이잖아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임원이 다시 줄어든다. 작년에는 승진잔치였다네요. 실적들 좋으니까. 막 부사장 전무 넘쳐났는데 부회장까지도 넘쳐났던 분위기가 작년이었대요. 근데 지금 다 줄이고 있답니다. 임원 책상이 사라지는 곳이 다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국은 또 이제 실물 경제는 조금 타격이 올 수 있겠죠. 이건 주가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 기사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한국도 관심 많아서 보면은 현금 쌓아놓고 내년 위기를 대비한 것 같아요. 삼성, LG, SK도 다 현금 자산 늘려놓고 투자 안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갚아야 될 채권이나 돈도 많은데 혹시 모르니까 유동성 이슈 있을 수 있으니까 현금 쌓아놓고 있는 것 같고, SK도 재계 2위잖아요. 1위가 삼성그룹이고 2위가 SK그룹인데 재계 2위까지도 지금 소나기 피하자라고 공식 석상에서 말하고 한 달 뒤에 그룹 인사하면서 야 이거 전형적으로 구조정이나 정리할 때 재무통 임원진들 배치하잖아요. 경제가 화랑일 때는 재무 출신 분들 사장 뭐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실무 경험 많으신 분들 하는데 지금 딱 봐도 비용 절감, 재무 출신, 돈 관리하시는 분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절감하겠다는 거죠. 구조조정. 그래서 우리나라 1, 2등 삼성, SK가 뭐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애는 또 말할 거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실무 경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제가 지난주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잘 나가는 1등 유명 스타트업들도 이제 막 돈줄이 막히는 거죠. 당연하겠죠. 삼성, SK가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조정, 회사 매각하는데 회사 매각도 잘 안 돼서 지금 몸값이 계속 낮춰지고 있다. 돈줄 마른다. 이런 게 조금 연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주가랑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아무래도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도 긴축은 끝이 보이지만 한국 수출 버팀목은 비상이라면서 이번 주에 수출 관련 보고서 나왔거든요. 무역 수지는 8개월 적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은 진짜 올 것 같아요. 한국 수출에 영향을 크게 주는 반도체도 지금 수출이 30% 급감,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낙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2달 연속 반도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참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게 여기 보이시면 빨간색이 한국 수출 금액이고요. 검은색이 한국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수출하고 이익하고 거의 같이 갑니다. 보이시죠? 수출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나고 수출이 줄어들면 이익도 줄어듭니다. 거의 똑같이 가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익도 줄어들고 이익 전망도 낮아지는데 반대로 외국인들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월가는 반대로 최악일 때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무역수지, 그러니까 반도체 이익 최저일 때, 제일 나쁠 때, 무역수지 적자가 정점일 때, 그러니까 제일 나쁠 때 매집을 싸게 시작하나 봐요. 외국인들은 기가 막히게. 그게 월가에서는 내년 빠르면 상반기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내년 내내 무역 수지는 적자, 수출은 적자. 그러니까 내년에 뉴스에 나쁘다는 뉴스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주가는 조금 선행하니까 적자의 정점인 제일 낙폭이 심한 1Q 정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주가는 먼저 바닥을 칠 거라는 게 월가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실물 경제는 내년 내내 나쁘다고 하는데 주가는 먼저 오르기 시작하는 현상은 경험 한번 해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의 마이너스는 무려 30% 낙폭인데 금융위기 때도 50%.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좀 더 빠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점 찍고 돌아설 때 주가도 먼저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중 저점 도달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수출 증가가 마이너스 되는 정점, 제일 나쁠 때 신문 1면에 반도체 망했다라는 게 나올 때 외국인들은 산다는 얘기고 그때 바닥일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수출이 꺾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표. 그래서 월가도 지금 한국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국이 돌아서나, 언제 반도체가 돌아서나 이걸 계속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내년 상반기 긍정적으로 이제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었다. 이게 또 선행지표입니다. 막 반도체 쌓였다는 기사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 때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 내년 상반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다. 그래서 중국이 좀 반도체 사주거나 소비가 좀 살아나거나 미국이 침체가 심각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요거는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생각보다 별로고 미국의 침체가 심각하면 이 논리는 폐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수출 진짜 어쩔 수 없이 수출 국가라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계 경기를 봐야지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코스피랑 미국의 중소형주 ETF인 러셀 200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러셀 2000 지수랑 코스피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정말 똑같이 움직여요. 미국의 중소형주 대표 지수거든요. IWM이라고.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미국으로 치면 미국 중소형주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실제로 그렇죠. 근데 지금 월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지표 역할로 해주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바닥을 좀 쳐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월가가 간만에 요즘 들어서 한국과 대만 특히 한국을 또 탑픽으로 꼽아서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경제는 막 나빠진다고 하지만 주가는 약간 실물 경제랑 또 다르게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SOXX라고 하는 반도체 ETF를 좋아합니다. 전 이건 떨어질 때만 사모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내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제 2년 빠졌으면 괜찮지 않냐, 반도체 경기 어디까지 빠지겠냐, 주가를 먼저 움직이지 않겠냐, 재고 다 떨어내면 할인 판매하고 떨이 판매하면 또 괜찮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은 이 ETF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반도체 주들 다 모여있거든요. 또 나는 개인적으로 뭐 한국보다 대만 이런 데가 유망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TSMC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만 ETF도 있지만 사실상 대만을 움직이는 건 TSMC죠. 한국을 움직이는 건 삼성인 것처럼 TSMC도 미국의 TSM으로 상장이 돼 있습니다. 배당도 나쁘지 않고요. 주가도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지금 당장 랠리는 좀 어렵고 조금 내년 정도 한 번 더 바닥 다지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거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ETF로 퉁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ETF는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 거의 반토막 난 주식들도 있고 엔비디아도 좋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망 이슈 이런 걸로는 TSMC랑 삼성전자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공급망 전쟁이니까 확보 전쟁이니까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맞이 다이어리 연말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23년 맞이 23% 할인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기록하면서 내년에도 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